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아주 고리타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오셔서 전시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공연도 할 수가 있지요. 우리 박물관은 학과나 동아리를 비롯해서 학과 구성원들 모두와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문화적 창의력과 넘치는 끼를 마음껏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맞니? 감사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러한 호기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83년 이래로 지속적인 발굴조사 활동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삶을 탐구해왔고 그 주요 성과로서 주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옆에 우리 조상 인류가 있네요. 여기는 약 3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루시입니다. 루시는 직립보행을 했던 여자 유인원이었습니다. 인류는 직립보행을 시작으로 점차 진화하여 지금 우리에 이른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5층 고고역사실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의 연대기적 흐름을 직접 발굴한 유적과 유물을 통해 전시하며 소개하고 있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신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구석기 시대는 330만 년부터 1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돌 이외에도 나무나 동물의 뼈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나무나 동물의 뼈는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직 돌로 만든 유물만이 현재 남게 되어진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사적 268호 전곡리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적입니다. 1978년도에 찾아지게 되었고 발굴조사 결과 당시까지 동아시아에는 주먹토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비우스 가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연천 원당리 장남교 건설 부지 내에서 발굴된 석기들이 있습니다. 이들 유물들은 앞서 살펴본 전곡리 유물과 마찬가지로 하천변, 즉 유적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자갈돌들을 서로 부딪혀서 원하는 모양의 형태로 도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도구는 고인류의 생활에 있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옆에는 구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유럽에서 출토된 비너스 조각상과 여러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증대되면서 구석기 시대에 끝나갈 무렵에 등장하게 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동굴 벽화와 함께 인간의 의례 그리고 인간의 상징들을 반영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석기 시대를 전공하고 있는 소상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박물관 전시대에 있는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앞에 보이시는 유물은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적은 1925년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에 을충년 대홍수 때 그때 처음 세상에 알려진 유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왔던 우리나라 관측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던 때여서
그 암사성 모래사장에 덮여 있던 한 6m 정도의 퇴적층이 다 비에 쓸려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유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도 뭐 조사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뭐 그 현재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고요.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해서 70년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5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토기가 암석에서 나온 토기들이고 대부분 배웠던 이제 국사 교과서에도 거의 실려 있는 뭐 그런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기들은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발굴한 거에서 몇 가지 토기들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이 뾰족하고 이런 포탄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토기들이 대표적인 그런 토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전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가리 부분에는 이렇게 짧은 빗금 무늬가 새겨져 있고 몸통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생선뼈 무늬라고 해서 이런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뭐 이 암사성 유적에서는 이런 토기들과 함께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한 40여 기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 중서부 지방을 대표하는 이제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 유적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암사성 이 유적지에 방문을 하시면 박물관도 그 건립이 되어 있고 일부 유적지는 이 복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움집 안에 들어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전시장에 있는 유물들은 태안군, 충남 태안군 안면도 고남리에 있는 조개무지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조개무지 하시면 뭐 보통 저희가 패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선사시대 사람들이 조개라든가 뭐 이런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잡아먹고 버려서 쌓여있는 그런 이제 현대로 얘기하면 어떤 뭐 현대 쓰레기장 같은 뭐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조개 껍질도 있고요. 저쪽에 이렇게 뼈로 만든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토양은 굉장히 좀 산성이 강한 토양이어서 저런 뼈라든가 이런 유기물들이 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조개무지 유적에서는 저런 이제 많은 조개들이 같이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석회소 성분이 빠져나와서 토양을 이제 알칼리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총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 저런 많은 동물뼈를 가지고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잡아먹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면도 고남리 패총은 뭐 여러분들은 뭐 사실 고남리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아름다운 바닷가와 뭐 펜션도 있고 되게 경치가 좋은 곳으로만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선사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적은 1983년도에 한양대 박물관에서 집혀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 군대에서 근무하시던 저희 선배님이 거기 안면도 군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학교 박물관에 연락을 해서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는 19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 발굴을 해서 7차 발굴까지 제가 직접 참여를 했던 그런 발굴입니다. 특히 또 이 고남리 패총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패총은 주로 신석기 시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삼국 시대로 불리는 시기에 많이 있는데 중간에 청동기 시대에는 패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안면도 고남리 패총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패총이 같이 있는 굉장히 우리가 드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에요. 여기 청동기 시대 또 무문토기라고 부르는 토기도 있고요. 이렇게 돌로 만든 화살촉, 그다음에 돌로 만든 이런 대패 같은 또는 도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많은 그 물고기 뼈라든가 이런 동물뼈로 만들어진 그런 골각기들이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그 가오리에
그 뼈로 이 꼬리가시로 만든 바늘도 있고요. 이 가오리의 치판이죠. 가오리는 이빨이하고 이 치판 같은 게 있는데 그 치판도 있고 저 옆에 보면 이렇게 사슴뿔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사슴의 것들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촉 같은 경우가 석기로 만든 돌로 만든 화살촉도 있지만 저쪽에 보시면 뼈로 만든 이런 화살촉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개에 구멍을 내서 어떤 장신구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조개 두 점은 이제 그 백합조개인데요. 이런 백합조개 같은 경우는 이런 선사시대의 어떤 그 환경 같은 걸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유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패총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패총은 굉장히 좀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유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 가셔서 혹시나 조개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시면 혹시나 이런 선사시대의 유적일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로 있는 이화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전시실에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에요.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청동을 쓰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에 신석기 시대는 돌로 만든 시대였잖아요. 그때하고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가 가장 많이 바뀌거든요. 이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뭐 강에 가서 고기를 잡고 들에 가서 뭐 수렵채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자연에 있는 식량들을 얻었다고 하면 청동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 유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유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석기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지금 요 전시장 안에 있는 것들이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한 청동기 시대 유적들에서 나온 석기들이 요 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 안쪽에 보시면 반월형 석도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돌칼인데 석도, 그 모양이 그 달 모양,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형 석도라고 해요. 과연 저 반월형 석도가 어디 쓰였을까?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저 반월형 석도를 끈으로 손목에 감고 벼 이삭이나 보리 이삭 같은 이삭류의 그 식물을 채집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저 반월형 속도가 등장했다, 그리고 반월형 속도가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는 그 들에 가서 이렇게 식량을 채집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농경지 안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기 위에 있는 고강동 유적은 이제 부천 고강동 유적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부천시에 위치를 합니다. 원래 그 홍수 때 우연히 석기들이 발견이 되면서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한양대학교에서 7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청동시대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토기들 그리고 저런 석기들이 나타났고요. 저 석기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는 석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 고강동은 아주 얕은 산 위에 집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청동시대 전형적인 마을인데 그 앞쪽에 아마 넓은 벌판에서 저 석기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뭐 먹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동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석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이나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가락바퀴라고 해서 구멍을 뚫거나 천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유물들부터 시작해서 장신구들, 다양한 장신구들, 옥으로 만든, 유리로 만든 장신구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한양대학교에서 지금까지 발굴을 하면서 나온 그 석기들과 각종 청동기 시대 유물들입니다. 좀 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 석기들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농사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을 좀 보셨는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이렇게 나눠서 보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실제로는 토기입니다. 토기. 우리가 신석기 시대 토기들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빗살무늬 토기 혹은 뭐 한문으로는 질문 토기 등등으로 부르거든요. 그 말은 토기 표면에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신석기 시대 토기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 토기는 반대입니다. 겉면에 무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무문, 문양이 없다는 데서 무문 토기라고 부르고요. 대신에 토기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장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청동시대 토기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경기도 일대, 아까 그 고강동 유적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멀리는 저 안면도 유적에서 나온 토기들까지 모두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토기의 문양이 있다 없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문 토기가 전혀 문양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무늬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아까 좀 전에 보신 부천 고강동 유적에서 나온 토기 편입니다. 토기의 윗부분, 그러니까 입술을 포함한 상단부고요. 그 중에 일부만 남아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게 구멍을 열지어서 뚫었다고 해서 공열이라고 하고 이런 토기들을 그래서 무문 토기 중에서도 공열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기에서는 실제로 잘 안 보이는데 요 옆에 요거는 이제 파주 당아리 유적이라고 해서 고인돌 옆에 있는 청동시대 주거지에서 나온 그 토기입니다. 보시면 구멍이 정말 촘촘하게 뽕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열 토기라고 하고 또 그 토기의 이 윗 지금 입구의 윗면 여기를 이제 입술이라는 뜻에서 구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구순에 아주 짧은 선으로 그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구순 그리고 구순 강목이라고 해서 거기에 짧은 선으로 장식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석기 시대의 질문토기나 빗살무늬 토기에 비하면 거의 문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통칭해서 이제 그 무문토기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있는 토기들은 이제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송국리형 토기라고 해서 약간 통통한 기형의 좁은 그 저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다고 해서 외반이라고 하거든요. 외반된 구연부를 가진 송국리형 토기라고 하는 토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안면도, 그러니까 충청도권에 가까운 금강유역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런 그 발형토기라고 하는 이런 토기들은 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한반도의 중부 지방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토기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토기들이나 공통적으로 신석기 토기에 비해서는 신석기 토기들이 굉장히 좋은 태토를 써요. 반면에 청동기 시대 태토, 그러니까 즉 재료가 신석기 시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흙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오래 씁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 토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고 조금 불편하거나 깨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토기를 만드는 재료 자체는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그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더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요 전시장 안에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다 좀 편이죠. 그러니까 작은, 완전히 완형이 아니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전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강동 선사유적 실제 발굴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유물 중에 하나가 저 끝에 오른편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점토대 토기라고 부르는 토기예요. 말 그대로 구연부에 점토띠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점토대 토기라고 부르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원형, 동그란 점토띠가 붙어 있거든요. 원형 점토대 토기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의 맨 마지막 혹은 청동기 시대 다음 시대라고 하는 초기 철기 시대라고 많이 편년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청동기 시대보다는 좀 늦은 시기의 토기예요. 고강동 유적은 청동 시대에 만들어져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꾸준히 사용된 그런 유적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유물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뭐 더 늦고 더 빠르고 해서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고강동 유적에서 저 토기를 발견을 했고요. 당시에는 저런 초기철기 유적이 한국에 많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의 석사 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던,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유물이라 뭐 많이 전체가 다 남아있는 토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학교에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전에 없었던 유물들 혹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 반반이죠. 조사자로서는 그만큼 재밌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파니까. 하지만 연구자로서는 그만큼 괴로울 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또 유물 중에 하나가 저기 위쪽에 있는 일명 이제 두형 토기 혹은 제사형 토기, 제기형 토기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용도는 지금으로 치면 의례, 제사 같은 걸 지냈을 때 썼던 토기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까지 통틀어서 한국에서 저런 식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제사 유적이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부천 고강동 유적이 현재까지도 유일하고요. 가장 정상부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돌을 쌓아놓고 주변에 구덩이를 얕은 구덩이를 원형으로 판 그런 유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비슷한 예나 유사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토기들 때문에 청동시대 혹은 초기철기 시대 제사 유적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정확한 성격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 말은 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구 중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조사를 할 때 나왔던 그런 유구이고요. 또 그런 유물이고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가장 또 의미 있는 그런 전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칸입니다. 요 전시는요. 그러니까 초기 백제,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라고 하는 한강 유역에 수도를 정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한국의 역사에서. 첫 번째가 이제 백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첫 번째 수도로 썼던 백제가 실제로 시작될 때쯤에 나타난 유적입니다. 그래서 미사리 유적이고요. 미사리는 한강변에 지금 미사리 조정경기장 바로 뒤에 있는 그 유적이 바로 요 미사리 유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강 수로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미 예전부터 신석기부터 그 백제 시대까지의 유적이 있다는 게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된 주거지, 집자리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저희는 이제 미사리 1호 주거지라고 불러요. 20m 넘는 큰 건물 지고 있고요. 모양 때문에 한자 여자에 가깝다고 해서 여자형 주거지라고 부릅니다. 안에 사진에 보시면 까만 것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요것들은 원래 기둥이나 지붕 구조가 있던 게 화재가 나면서 그대로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서 이 주거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거지 중에 하나이고 이때 이미 한국에 나타났던 전통이 지금까지 나타나는 게 하나 있죠. 옆에 보시면 저기 뒤에 보시면 그 하얀 점선 안에 돌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당시의 난방시설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온돌. 제가 여러 곳 가서 살아봤는데 한국하고 외국하고 집은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아요. 아파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외국에 있는 아파트에 절대 없는 거. 온돌입니다. 그 온돌이 저런 모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1세기가 된 한국에서도 지금도 쓰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난방 방식, 난방의 방식이 나타나는 게 저 주거지고요. 아마 저 주거지는 크기나 저런 난방 시설 그리고 저 안에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구하기 힘든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미사리 일대에 굉장히 집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집자리를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급,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던 그런 집이 아마도 이 미사리 1호 주거지가 아닐까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이 미사리 1호 주거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땅 속에 남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발굴할 때 93년도에 발굴할 때 이 미사리 1호 주거지를 나중에 복원하겠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발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나왔던 게 저 목탄들, 그러니까 기둥들 무너진 거 있죠? 저기다가 약품을 막 뿌려서 경화 처리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복토로 하고 나왔는데 공원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원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원이 돼서 저 주거지가 다시 좀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을 때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유적 중에 한 곳이 미사리 유적입니다. 사적 217호인 화성 당성은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당성은 중국과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7세기경에 1차성이 축성되었고 신라가 통일을 이룬 이후인 9세기경에 1차성의 동축에 2차성이 확장되어 만들어집니다. 당성은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관문으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신라의 통일 이후에도 중국과의 외교 및 인적, 물적 교류 등에 있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성은 현재까지 1차성과 2차성의 성벽 구간과 성 내 건물지, 집수지, 연못지를 비롯하여 2차성의 동문지, 북문지, 서문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들 유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 내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기 등이 출토되어 교육의 양상을 추론할 수 있고 또한 성의 명칭 및 행정구역, 성의 축조 집단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되어 유적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적 422호인 하남 이성산성은 1986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이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553년 이후에 축성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성이 만들어진 후에 삼국통일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성의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양상은 성벽에서 1차 성과 그 밖에 2차 성벽이 새롭게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은 삼국시대 성 중에서 규모가 대단히 큰 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의 축조에 신라 중앙정부에 의한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규모로 미루어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직후 신설한 행정구역인 신주의 치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벽, 동문지와 서문지, 성 내부의 집수지, 건물주 등이 조사되었으며 기와와 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중 대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집수지 내에서는 나무로 만들어진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글씨가 쓰여 있는 목간, 나무 인형, 악기의 종류인 요고 등이 있으며 신라인의 생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려 초에는 지방에 12목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에는 광주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양교 경관광장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광주양교 일대에 고려시대의 대규모 행정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적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 전돌 등을 비롯해서 특히 연대를 알 수 있는 태정 인연명 기와명이 출토되어 주목되었습니다. 네, 요번에 여기 전시장 안에 있는 것들은 고려시대 고분,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대부도라는 섬이죠. 그 섬에 있는 고려시대 무덤을 발굴하면서 나왔던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은 고고학자들에게는 뭐 연구 대상으로서는 더 할 나위가 없죠. 한국의 고고학이 무덤의 발굴로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경주의 고총 고분을 파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또 제가 지금 요 대부도 발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고학 발굴 매일매일 유물이 나오고 매일매일 흥미로운 것들이 나오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막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붓을 들고 계속 털어가면서 하는 지루한 작업이거나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다 복합되거든요. 엄청 지루한 작업일 때가 많고요. 또 엄청나게 정말 그 익사이팅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도 고분을 발굴할 때 실제로 고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려시대 고분은 내부 조사를 해서 유물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한 과정은 실제로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저희는 그걸 고스란히 사진과 그림 실측한다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 팠으면 4일, 5일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순간은 하루라고 하면 나머지 기록하는 작업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 게 발굴조사의 그 기본적인 방법인데 제가 이 대부도 발굴하면서 익사이팅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고려시대 부분은 굉장히 유물이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세트처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뒤에 보면 이제 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토기류죠. 저 고려시대 도기류 그리고 앞에 보이는 작은 청자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좀 큰 대접 이렇게 한 4점, 5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런 청동 숟가락 같은 것들이 한 세트씩 이렇게 나와요. 한 점씩 나오지 않고요. 한 세트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발굴할 맛이 나죠. 파는 대로 유물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게 아침에 나와주면 좋은데 오후 4시에 나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발굴은 5시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4시에 저만한 병이 하나 나왔다. 혹은 이런 청자 대접이 하나 나왔다. 심지어는 저기 보시면 청자 베개예요. 베개. 우리 목에 베고 잠잘 때 쓰는. 그래서 그 죽은 분이 이제 누워 있는 곳이니까 거기 베개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용도입니다. 저런 것들이 아침 9시에 나와주면 정말 고맙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후 3시, 4시가 되면 나옵니다. 1시간 만에 저희가 저걸 다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걸리는 작업이니까. 그러면 그날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 제가 발굴을 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 큰 매병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큰 그 호리병처럼 생긴 대형 매병이 정말 4시 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마지막까지 저희가 프레쉬를 켜고 해 진 다음에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 그런 유적인데 한바터면 여기는 그냥 고려 사람들이 묻혔던 죽은 후에 이제 그런 고분이다라고만 판명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를 뻔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정말 작은 저기 끝에 보시면 청동으로 만든 도장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 서양의 유럽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촌농이나 이런 수분 같은 거 녹인 다음에 땅 찍던 그런 도장하고 비슷하게 저 청동이 도장입니다. 저 도장에 한문이 써있는데 돈수소봉이라고 써있어요. 뜻을 담아서 봉합니다. 즉 물건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봉하고 그 위에 찍던 도장이거든요. 이 도장을 보고 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무역이나 교역에 담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묻혔을 것이고 또 저기에 써있는 저 한자가 한국에서 쓰는 그런 정자체보다는 중국에서 쓰는 글자체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 말은 아마도 거의 중국과 무역이나 교역을 하던 그런 집단이 여기에 무덤을 썼겠구나 하는 걸 또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같이 나와서 고려시대 무덤들이 물론 다 좀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썼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무덤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또 몇 안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도 육곡 고분부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변화 속 남겨진 우리의 흔적은 박물관에 기록되고 유물로서 전시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의 모습은 미래에 어떻게 남겨질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그릇, 유리병, 나무 제품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쓰레기 매립지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상을 파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쓰레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09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서울 행당동 주계장 유적을 발굴하여 일제강점기 서울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유물이 수장고에 경납되어 박물관 전시장에 전시되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수장고 재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 고고역사실은 기와와 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과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토존, 한양대학교 박물관으로 오셔서 더욱 생생한 유물 체험과 이야기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 있는 이 유물들은 저희가 광주양교에서 발굴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저희 박물관이 해당 유물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유물을 이제 보기 좋게 경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손포와 중성지로 유물을 경납하는 작업에 있는 겁니다. 유물이 훼손되지 않게 상자와 닿지 않게 최대한 손포를 이용해서 감싸주는 작업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장 안에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물 그리고 또는 저희 이제 교육지들인데요. 지금 이쪽에는 저희 그림 그리기 대회나 이런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있고요. 또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부채를 만들거나 아니면 답사 갔다 오면서 도자기 만들었던 그런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매해 문화유적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다녔던 문화유적 답사지를 저희가 지도에 표시를 했고요. 저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하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뭐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로 체험 그리고 뭐 방학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또 대학생 저희 이제 대학 박물관이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이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뮤지엄 인턴십이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커리어 개발 연관해서 박물관 이제 전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세시풍속을 이제 저희가 세시풍속 때는 이제 단오나 추석 같은 세시풍속 때 이제 학교 교직원 또는 일반인들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뭐 장명로 만들기라던가 다식 만들기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reepers left to rise, buzz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things can't be right.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lessed collision still frozen tight. Spill drinkers Cupid and the sound of her first chime. And why did you argue? We're dreaming of those eyes.